예. 그러니까 경찰에서 이제 이준석에 대해서 이 의견을 이제 보내면서 말하자면은 이준석이 성상납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팩트다. 예. 이렇게 이제 확인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놀라운 거는 그런 거를 그렇게 빠끔하게 아는 예. 자가 예. 아직도 얼굴 내밀면서 예. 예. 뭐 책팔이 하고 정말 어린애가 예. 어떻게 저렇게 교활하고 앙큼하고 예. 뻔뻔스러운지 저는 진짜 이재명이보다도 어떤 때는 이준석이가 더 믿고 꼴보기 싫고 혐오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준석이 쉽게 얘기해서 4명 천하용인인가요? 네. 그 전보를 당했잖아요. 그 네. 의미를 이준석이가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건지 참말로 모르는지 이거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바보 아니니까. 이불킥도 많이 했을 거고. 근데 이제 이준석으로서는 뭐 지금으로서는 천하용인을 이렇게 끌고 나갈 수밖에 없었겠죠. 이 예. 전대. 왜냐면 예. 쥐는 당원권도 정지되어 있는 데다가 네. 성상납의 당사자고 그리고 성상납도 정말 그 나이에 맞게 받아야지 성상납을 왜 받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씨알리스까지 뭐 두 알 나눠 먹고 너무 구역질 나고 어떻게 어린애가 저렇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타락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천하용인 이 4명이 처음에 이제 예선 컷오프 통과해서 막 기고만장했을 때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끝날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 보수의 이 책임 당원들한테 더 이제 경각심도 주고 다들 이번에요. 저는 정말 이 국민의힘의 책임 당원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목숨 걸고 하셨어요. 정말 기를 쓰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준석 패거리들을 날렸는데 그 4명 중에 제대로 된 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천하람이라는 애는 천직자지로 이제 끝나는 거고 거기다가 간보지 그 허은아 얘는 300을 맞은 거예요. 음주를. 아무나 못 맞습니다. 300이면요? 네. 뭐 인사불성. 그럼요. 인사불성이고 그것도 2번씩이나. 그리고 이제 이 김용태라는 사람은 집은 좀 사는데 말하자면 이제까지 어떤 직업을 가진 적도 없고 어디서 뭐 했는지를 모르는 정말 어떻게 보면 룸펜 중에 룸펜이고 뭐 이런 거죠. 뭐 이기는 그런 대로 저는 뭐 거기서 건질만 하다 하는데 딴 데 갈 수 없는 아무 데서 받아주지도 않는 애들이 이준석한테 온 거예요. 그리고 이준석도 그런 떨거지들을 궁하니까 급하니까 지 주변에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받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한 꼭지만 더 여쭤보면요. 지금 이제 우리 보수 유튜버 뭐 저도 보수 유튜브고 우리 전 의원님도 마찬가지인데 뭐 그제 이 언론에 딱 보니까 이번에 이제 그 민영삼 이 후보죠. 최고위원 뭐 1등을 달려서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다. 그래가지고 그걸 뭐 어느 신문에서 동아일보에서 분석한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에 북한이 뭐 이 민노총 이쪽에다가 지령을 내려갖고 간첩 활동 시켰잖아요. 그런데 그 간첩 활동 지령 중에는 보수 유튜버를 상대로 한 또 이 지령들도 많아요. 그런 거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전옥현 대표님도 해킹당한 적이 제가 해킹당 욕 봤어요. 그리고 저는요 매일 영상을 올렸다면 무조건 노란 딱지가 붙어요. 저도 요즘 많이 붙어요. 요즘. 쇼츠도 붙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냐 이 보수 유튜버들의 어떻게 보면은 영향력이 그렇게 있으니까 보수 유튜버들 입에다가 이제 재갈 물리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년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뭐 보수 유튜버들이 이제 이 최고위원회 나온 분 중에 문제 있는 분들이 있어서 컷오프를 시켰다 하더라도 그거는 당원들이 판단할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유튜버들을 다 컷오프 시키고 이제 민영사 원장만 남기고 뭐 그러면서 뭐 민영삼 원장이 해봤자겠지 했는데 이번에 여론조사에서 1등 뭐 드물게 2등이고 1등만 달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동아일보에서 그런 뉴스 기사를 이제 쓴 것도 딱 2가지죠. 뭐 유튜브가 대단하다는 거, 유튜브의 파워 이게 이제 실체라는 거. 그다음에 2번째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그들만의 세상 여의도에서 이제 갈라파고스에서 살고 있는 국민의힘의 이제 의원들이 이거 유튜브들 내년 총선에 무더기로 나오면 나 공천 못 받아, 나 경선에서 자신 없어,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유튜버들에 대한 그 경계심, 또 유튜버들에 대한 정말 방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한 말씀 드린다면 제가 이제 서초갑 당협위원장하고 안보위원장 할 때
그때 이제 우리 운동장이 엄청 기울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자유한국당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아예 공문으로 지시가 무조건 1인 1일 유튜브 방송을 만들어라 이렇게 네. 지시까지 내려왔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자 당에서 뭐 어떻게 이제 앞으로 내년 총선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대우를 할지 한번 지켜볼 글쎄 일이고. 근데 예. 뭐 그 당에서 대우는 정말로 이 황교안 체제에서 우리 전옥현 대표님이 정말 쓰라린 걸 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 잠도 못 주무셔갖고 심야 방송을 이렇게 많이 하신대요. 아 그때 불면증 6개월 걸렸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그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아 저는 인생을 태어나가지고 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참 바른 생활을 해온 사람인데 그렇죠. 아 이런 배신의 세계가 있다는 걸 처음 네. 느꼈고 네. 참 뭐라 그럴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죠. 네. 예, 예. 근데 저도 이번에 당 대표로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나온 걸 보고 네. 야 저는 이제 그 정체는 물론 파악했어요. 그 무능함이라든가 예, 예. 이런 거 의전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탐욕스럽습니다. 근데 예, 예. 파악을 했는데 그래도 저 정도의 바닥이었나. 저 진짜 이번에 놀랐어요. 예. 네. 그 겪어보신 황교안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방송을 네. 안 하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아니 비공개로 이런 하겠습니다. 거를 방송을 하셔야 돼요. 맞아요, 해야 돼요. 정말 어차피 황교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얘기하세요. 아마 이번에 네. 투표율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저는 한 2, 3% 나올 줄 알았더니 네. 5%로 넘어갔어요. 근데 개망신 당한 거죠. 망신 어떻게 당한 거죠. 천하람한테 예, 져가지고 맞아요. 4등이 뭡니까? 그러니까 황교안은 이제 음. 이 정치 생명은 이제 완전히 끝났고 예. 그 다음에 그 와중에 또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도 이것도 부정선거라고 하는데 정말 저는 그때 정당이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의문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너무 예. 이상한 점이 많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황교안이 이제 정치적인 부활을 이제 회생을 도모했는데 그러면 토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죠. 그 부정선거 우려나 의심에 대해서는 입을 탁 다물고 있잖아요. 예. 참 그래서 참 야비한 인간이다. 예. 비겁한 인간이다. 비열한 인간이다. 제가 다시 한번 이제 황교안에 대해서 아주 그냥 확실하게 제가 감을 잡았어요. 뭐 감 잡은 것도 아니고 이제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이 우리 보수들이 제대로 된 훌륭한 사람들을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앞세워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그거는 용기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황교안한테 없는 게 뭐였을까요? 저는 용기라고 봅니다. 그 종로에서 공천 그렇게 받아가지고 다니면서 황교안이 뭐 했어요? 이 저기 소독약통 보고 개미 새끼들도 한 마리도 없는 이 골목 구석에 사람 한 명도 없는 데를 다녔어요. 이거 뭐냐?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황교안은요. 근데 이 유권자를 두려워해가지고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유권자를 그렇게 만나는 거를 어색해 하는 건 뭐냐면 나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어요. 나는 시계도 만들었습니다. 이런 비겁한 인간을 정말 쫄보 같은 인간을 우리가 당대표로 해서 보수가 정말 저는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했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얘기해야 돼요. 아닌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보수 유권자들이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 대표님도 황교안을 겪었으면 이 사람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 가까이서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이 방송을 듣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황교안 목소리 쫙 깔아 점잖아 깔끔해 그 다음에 가발인 줄 알았더니 가발도 아니야 뭐 대통령이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그 이미지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미지가 아니라 언제까지나 뭐 이미지의 수양버들의 자기만 아는 정말 대통령 뒤통수 치는 이런 사람들을 뽑아야 되겠습니까?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속을 썩이고 대통령 뒤통수 쳤던 사람은 공천도 안 되지만 공천을 받더라도 떨어뜨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반듯하게 실권을 갖고 이 나라를 정상화시켜야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거죠. 네. 옳으신 말씀이고 저도 그래서 황교안이 나왔을 때요. 아니 이 사람은 리더로서 이미 실패가 확인됐고 그 바람에 윤석열 정부 정권이 교체됐는데도 그 바람에 발목이 잡혀갖고 169석 져가지고 이 난리를 치는데 180석이었죠. 그 당시는 180이었죠. 이 난리를 치는데 도대체 무슨 면목으로 나왔냐. 그러니까요. 실패가 확인된 사람인데 이거 도대체 이유가 뭐냐. 이해할 수 없다. 전 그래서 계속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끝을 처참하게 본 거예요. 그렇지 뭐.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뭘 봐야 아느냐 하는데 네. 눈으로 안 봐도 다 알 건데 네. 두 번 망신 당하는 거죠. 그렇죠. 예, 정말 예. 황교안은 개망신 당했다. 이렇게 맞아요. 봐도 맞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정 예. 대표님. 네, 그래요. 예, 네, 예. 동의입니다. 예, 100%.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요. 예.